자, 이번에는 이제 명대 과거제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게 명대 과거제도가 청나라 때까지 계속 가죠. 예, 동일한 제도가 이제 명청시대 때 과거제도인데요. 자, 이 명청시대 과거제도의 특성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이제 학교제도하고 과거제도가 되게 유기적으로 통합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그 과거제도의 이제 그는 복구 그 모델이 왕안서의 개혁 정치와 관련돼서 보시면 돼요. 왕안서의 개혁 정치는 이제 학교 제도하고 인재 선발 방식을 통합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시대 때, 조선 초기 때죠. 그래서 학교 제도와 과거 제도를 유기적으로 통합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던 것이 명나라 과거 제도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과거 제도 관련된 내용은 그 뭐냐면 저기 그 조선사 제가 이제 과거제도 할 때 좀 얘기를 했고, 자, 이렇게 학교제도 과거제도와 유기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제 계층이 형성됐는데, 이게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던 신사계층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처럼 송나라 때 과거제도는 나름대로 이제 암기해서 쓰는 것보다는 좀 머리 굴려가지고 시와 문장을 짓고 그랬잖아요. 창의적인 성이 있는데, 요때는 이제 팔고문이라고 해서 특이하게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만 형식에 따라서 이제 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팔고문 관련된 내용이 기초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명청시대 때는 문학을 강조한 진사가가 아니라 경학을 강조했다. 이런 것도 이제 왕안서의 개혁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국의 문화는 과거 제도와 학교 교육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개되어 내려왔다. 자, 그런데 명대처럼 과거 제도가 문화에 절대적 영향을 준 시대는 드물고, 또한 학교 교육이 과거에 얽매여서 마치 과거를 준비할 준비소로서 전락했을 뿐 아니라 학교 교육 결과에 주어진 학기가 신분 계층화 시대도 있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신사 계층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명대 그 학교 제도와 과거 제도가 어떻게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명대 과거 제 절차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요거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요거 내용을 한번 이제 보면서 좀 할게요. 제가 자, 여기 보면 송나라 과거 제도하고 이제 그 좀 비교해서 이제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과거 시험 단계를 좀 볼게요. 여기 향시가 있어요. 향시는 3년마다 각성에서 치르는 이제 1차 시험인데, 보통 이제 정기시, 식년시라고 하죠. 3년마다 하는 거. 그걸 이제 향시도 이제 똑같이 하는데, 여기에서 합격하는 사람은 거인이라고 해요. 거인. 근데 말이 향시 딱 한 번이라고 이제 보시면 안 되고, 여러 번의 시험을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해시라는 것은 이 항시 합격자들 거인이죠. 그래서 수도에 올라가서 2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그 해시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합격자들 이제 뭐냐면 공사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시 합격자들이 공사들 대상으로 이제 항제 그 공고에 직접 주관하는 최종 시험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등수를 결정했는데, 이거를 합격자를 진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거인이나
진사나 다 학위 수요와 관련돼 있고 과거제도 연결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향시, 해시, 전시. 요게 예전에 한번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고요. 향시, 해시라고 딱 나오지만 실제 그 안에는 여러 번의 시험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명랑한 과거제도는 아까쯤에 참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향시에 응시하려면 지방의 관악, 주학, 부학, 현학에 입학하거나 아니면 국자감생, 감생이어야 돼. 그래서 이들 생원 또는 유학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생원이라 하죠. 또는 감생이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학위를 수여받으면 일종의 예비 관료 후보자였기 때문에 일정한 혜택을 줘요. 그 앞에서 얘기한 요용 면제 같은 것도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의 성적이 우수해도 항시 응시 장려를 줬다는 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제도고 학교제도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원문 관련된 사료가 있죠. 그래서 병사 선거지에 보면 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당송제도를 따랐으나 반드시 학교에 거치도록 했다. 세원 있고 그 내용들이 있고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향시시 전시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이제 거인 그 다음에 공사 그 다음에 전시 그 진사 이렇게 이제 3단계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명대는 송대 과거제도 학교제도 교육을 외관상 그대로 계승하여 요걸 읽어야겠다. 외관상 계승하여 이를 강화시켰다. 그러나 과거와 학교 교육은 그 운영과 내용에서 명대 특유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건 명대의 사회와 문화를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가 작용되게 됐다.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요거죠. 그래서 그 과거제도의 그 명대 과거제도는 송대와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실시한 향시, 그 다음에 경사에 실시한 해시, 공사인데 예, 그다음에 합격한 진사 이렇게 되게 있죠. 전시의 3단계가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요걸 읽으려고 하는데 왜 딴 걸 읽고 앉아 있어, 얘는. 근데 복사를 잘 안 눌렀나 봐요. 예. 자, 요거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향씨는 지방의 성에서 3년 1회 가을에 시험을 보았으므로 추시추스라고도 한다. 회씨는 향씨의 이듬해 봄에 킹씨의 예부주관으로 봄에 거행되었다. 전씨는 회씨의 발표 후 황제가 직접 시험을 보았는데 불합격자는 없고 성적의 등급만을 정하였다. 전씨의 성적은 1, 2, 3갑 자의 3구분으로 되어 있으며 1갑에 3명, 장원, 방민, 첨하로 이들을 사진 4급제라 한다. 2갑은 약간명으로 사진사 출신, 3갑은 사동진사 출신이라 하였다. 예, 이렇게 있고요. 잠깐 명령어 좀 하나 입력할게요. 예, 명령어 해놔야지. 자, 이렇게 이제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방의 항시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반드시 부, 주, 현학 같은 학교에서 이제 출신 후 생원의 자격을 가지고 학교의 성적이 우수해야 되고, 자, 이것은 명대의 이제 과거와 학교 교육이 밀접하게 관련이 갖고 있다는 요인으로 되면서 학교 교육과 과거가 유착된 결과를 가 되었다. 자, 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에 학교 입학 응시를 동생이라고 하고, 동생은 재학관이 주관하는 입학 시험, 이것도 넓게 보면 과거 시험을 또 합격한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합격하면 생원이 된다. 뿐만 아니라 송대는 1회 하는 것과 달리 향시 합격자의 거인이나 해시 합격자 진사 이렇게 있는데, 해시 합격자 진사가 아니라 이것도 좀 잘못된 거죠. 이거 아까쯤에 저도 이제 잘못 알고 있었는데, 진사가 아니라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진사가 아니라 공사를 얘기야. 이게 얘가 잘못 틀린 얘기가 아니라 이미 과거 이렇게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해시 전시해가지고 거의는 향시 다음에 이제 수도였고 해시 합격자의 공사라고 한다고 해서 명사 선거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건 그 잘못된 거예요. 이거 공사예요, 공사. 예. 진사가 아니라 공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전시 합격자를 진사라고 하는 진사.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자, 하여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시의 응시 자격인 생원은 모두 한 번 합격하면 평생 동안 그 자격을 지니게 된다. 자, 이는 명대 신사 계층을 다양으로 이제 양산하면서 이들 신사가 정치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당대 이후에 이제 과거 시험의 주된 과목은 진사과이고, 그 다음에 진사과 시험은 주로 시부를 이제 통해서 시험했다. 그런데 명대는 복고주의. 이 복고주의 대상은 뭐냐면 왕한서의 과거 개혁 관련되네요. 왕한서가는 과거보다는 학교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선발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제를 되게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학교제도와 과거제도를 일치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왕한서의 어떤 그 인재 선발 방식에서 따온 거고, 그다음 왕한서의 개혁 중에 경학 중심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그 복고주의적 어떤 문화경이죠. 그래서 이 과거 시험에 나타난 유교 경정만을 치르는데 이게 이제 명대 특색이야. 그러면서 이제 명대 과거 시험 출제 보면 사서, 오경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이제 언급했던 이제 성리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외워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팔고문이야. 이게 이제 홍무제가 마련했다는 그런 이른바 이제 그 시험 답안 작성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갖고 팔고문이 이제 여기 있어요. 그 딱 형식에 맞춰갖고 써야 된다. 그래서 임용시험하고 좀 비슷한 그 내용들인데, 자, 이 팔고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잠깐 볼게요.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8구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챗GPT 학습을 통해서, 아니, 제미나이 학습을 통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전체적인 이제 그 구체의 내용은. 근데 일단은, 한번 그 개요하는 차원에서 이제 배경 지식 쌓는 차원에서 이제 좀 볼게요. 예. 이게 쭉 내용이 있는데, 이게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읽어야 되겠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팔구문은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 과거 시험에서
약 500년간 사용된 극도로 엄격하고 정형화된 답안 작성 양식입니다. 창의적인 사상이나 현실적인 정책 제안보다는 정해진 형식과 유교 경전에 대한 암기력을 통해 관료의 자질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이름은 글의 핵심 부분이 8개의 다리처럼 대구를 이루며 구성된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팔구문은 명나라 성화 연간의 제도로서 완전히 정착되었으며 청나라 말기인 1905년 과거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팔구문의 상세 설명. 1. 내용의 한계. 팔구문으로 답안을 작성할 때는 내용과 해석에 엄격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주제, 문제는 반드시 스슈, 논어, 맹자, 대학, 중화, 오갱에서만 출제되었습니다. 해석, 글의 내용은 반드시 송나라 주희의 주자학에 근거해야 했습니다. 수험생의 독자적인 해석이나 비판은 일절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희의 사상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정해진 형식에 맞춰 풀어내는지만을 평가했습니다. 2. 엄격한 형식과 8개의 구성 발고문은 글 전체가 8개의 부분으로 나뉘며 각 부분의 역할과 글자 수까지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특히 4번부터 7번까지의 핵심 부분, 4개의 다리, 즉 수구는 반드시 2문장씩 짝을 이루는 대구 형식이어야 했습니다. 파제, 2개의 문장으로 문제의 뜻을 처음으로 드러내며 글을 시작합니다. 승지, 5개 정도의 문장으로 파제의 뜻을 이어받아 부연 설명합니다. 기강, 글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기구, 본론의 시작, 4에서 5개의 대구로 구성된 문단으로 논리를 전개합니다. 중구, 글의 중심, 8개 정도의 대구로 구성되며 논리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후고, 4자 5개의 대구로 구성되며 중고의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반복하거나 보충합니다. 속고, 4자 5개의 대구로 구성되며 앞선 논의를 종합하고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대결, 글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3. 문제점, 이러한 형식주의는 심각한 폐단을 낳았습니다. 사상 경직, 모든 지식인의 사상을 주자학의 틀 안에 가두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마비시켰습니다. 현실 외면, 수험생들은 오직 경전 암기와 작문 기술에만 몰두하여 실제 사회 문제나 행정 실무에 무지한 관료가 양산되었습니다. 학문 왜곡, 학문이 진리 탐구가 아닌 오직 과거 합격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어요. 어디 많이 듣던 소리죠? 근데 기시감을 충분히 느끼잖아요. 예, 지금 임용시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임용시험도 이제 딱 정해진 틀 안에 그러니까 기본서란 걸 달달 외워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예. 자, 그런데, 하여튼,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관련 원문 사료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사 선거지에 보면 이 팔고문 형식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죠. 그래서 경전의 뜻은 주자의 집주, 사서 집주를 얘기해요. 위주로 삼아했으며 글을 지을 때는 한번 변하여 성년에 대신에 말하는 입장이 됐다. 우리 대꾸만을 숭상하니 이를 팔구라 한다. 해서 8개의 구자인데 아이고 요게 딱딱 맞춰가지고 글 써야 돼. 되게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도만류와 선비들은 모두 책을 묶어두고 보지 않은 채 날마다 문장을 찾고 구절 따와 이제 포절을 가셔야했다. 그래서 이제 요 문제점, 이제, 선비가 이제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시험 기술, 스킬을 연구하는 것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시험 제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진짜 학문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예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따로 이제 제야 학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문도 연구했죠. 양명학이나 경세치용이나 고중학이나 이런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학자가 곧 관료였는데 이때부터는 관료는 그냥 팔구문을 익히는 사람들, 능통한 사람이고 학자는 자기 분야에서 능통한 그런 사람들이 분리돼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현모가 일지록에서 이 팔구문을 되게 비판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진시황의 분소계보다 더 심하다. 일지록 내용이 있거든요. 팔구문의 해악은 분소와 같고 인재를 망가뜨리는 함양교회의 궁동 인재를 망가뜨린 것은 함양교회의 구동의 파문은 460명보다 더 심하다. 갱유보다 더 심하다고 이제 비판했죠. 그래서 고현문의 진시황의 분소계류가 벨브학자 책을 없앤 사건이 나면
팔고문은 수백 년에 걸쳐서 모든 지식인들의 정신과 재능을 파괴해서 보이지 않는 지적 학살이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팔고문을 익혀서 이게 팔고문을 익혀가지고 합격한 사람은 상위 0.01% 사람이잖아요. 중국도 인구도 많고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정책 판단을 잘하고 신분적 능력 뛰어난 그 관료인가, 능력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팔공이라는 시험 제도에 능숙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타당성이 전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목적 자체가 뽑아서 훌륭한 이제 인재를 뽑아가지고 어떤 정책을 이제 세우고 그리고 그걸 집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 뽑아야 되는데 이런 팔공이라 가지고 이제 뽑다 보니까 그 명청시대 때 학문이 뒤떨어지고 그래서 정책 판단도 엉터리가 되고 그 외국이 쳐들어올 때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그런 이제 일이 됐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의 공무원 시험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공무원 시험이 그 내용들이 과연 지금 공무원 그 제시 공무원이 갖춰야 할 자질에 맞는 걸 가지고 시험을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예, 잘 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타당성이 전혀 없는 시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몇십 대 1, 몇백 대 1의 합격을 통해서 이제 한 거, 예전에는 이제 몇백 대 1이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 배출된 인원,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국가적인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데 실무 능력이 있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자, 하여튼, 이 8공원의 폐단은 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폐단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805는 서체 형식이 까다롭고 엄격하여 자유로운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 제한되어 있었고, 따라서 모든 수험생은 창의적인 노력보다 805 형식을 익히는데 옹심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과거 답안지 작성에는 글자 수까지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에 과거의 학교에서는 선현의 말씀이나 주자의 명구만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한 자가 유리했다. 그래요. 그 과거의 응시에는 오로지 805문의 형식만을 치우쳐 합격만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사상과 학문의 발달을 저했고요. 활구문은 진시황제 분석 갱유를 비유할 만큼 명대의 문화에 피해를 주었다는 주장도 있다. 아까 이제 그 내용 봤죠? 요 사람이 아까 또 왕부진가? 예. 그 사람이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비판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고용문 일지록의 그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봤고 자 명대 학교 제도를 보겠습니다. 자, 과거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학교 교육을 보면 태조 때 남경의 국자감을 뒀고요. 성조 때 북경의 국자감을 뒀다. 네, 국자학이고 이제 국자감이에요. 좀 한 단계 등급이 올라간 거죠. 자, 국자감의 입학 자금은 거감, 거인이 해시의 nap방에서 국자금을 등록한 자, 공감, 부주현 학생 중에 우수한 자들 국자금을 들어간 자, 은감, 고감의 자제도 들어간 자 등등 있고 입학에 돈을 받고 입학한 예감도 있다. 그래서 이 국자감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예, 일단. 그래서 일단 국자감을 들어가서 이제 그 졸업하는 감생이라고 해서 그 뭐냐면 항시에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자, 국자감의 이제 수업 연한은 4년이고 교육과정은 이제 6.25 경쟁이 주가 됐으며 입학계 예, 사. 아마 이제 이 사는 이제 하사를 쏘는 건데 우리가 유황수에서 그 항사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예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고 하사를 쏘면서 정신 수양하는 그런 거는 이제 하는 것 같아. 서나 수가 있었다. 지방의 학교에는 부, 주, 현학이 있었는데 이곳에 들어가려는 학동은 시험을 거쳐서 이제 입학했으며 성적이 우수한 생원은 과거 시험 응시하거나 국장을 지나갈 수 있었다. 또 태조는 항제권을 강화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대부터 내려온 서민교육기관 사학을 강화시켜 지방민을 이제 교화시켰다. 이게 성리학에 그 관련된 내용이니까 성리학에서는 지배층이 이제 피지배층을 교화한다. 그런 개념이 있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이제 그 명대 과거제도나 학교 교육은 지식인들 사상적으로 속박해서 그들로 하여금 틀에 박힌 고정관념 속에서 행동하게 하여 독서인으로서 하여금 그 충실한 독서인으로 하여금 그 충실한 한제 신하로 행동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제도는 이제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때 이 과거제도 나오니까 이 차이점 공부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 한예종의 문화사 부분을 좀 볼게요. 이게 뒷부분에 있는데
그리고 과거제도 관련된 내용이 별로 없네. 여기는. 음,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부분에 잠깐 설명했고 없어. 양력 고유가 없어가지고. 예. 자, 명총사상계 복구주의. 자, 그래서 그 명초의 복구주의가 강했다. 그러니까 이 책의 관점에서는 명총 때는 복구주의가 강했지만 나중에 명중기 때부터 나라는데 찬란한 문화가 싹 튀었다라는 관점이야. 그래서 이제 요게 명초라고 해서 이제 복구주의를 명초로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주원장이 이제 몽골의 오랜 지배하에 이제 변질된 한문화 부흥에서 당송 문화로 이제 부흥을 하려고 했죠. 이게 복구주의 정책을 했고, 그래서 이 복구주의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관련된 내용은 좀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얘한테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해를 시킬게요. 아이고. 자, 보겠습니다. 관련 원문 사료, 팔고문의 제도와 과정과 그 폐단에 대한 비판은 여러 역사 잠깐만요. 이게 여기 읽어야 되겠네. 네. 1. 명초,明初, 사상계의 복고주의명이 태조 주원장은 몽골의 오랜 지배하에서 변질된 한문화의 부흥에 온 힘을 쏟으면서 당송 문화로 환원하려는 복고주의적 정책을 취하였다. 명초의 문화 정책은 중국 전통 문화의 재생과 부흥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연히 문화계의 창의력이 결여되었다. 뿐만 아니라 태조의 황제권 강화를 위하여 군주 전제 체제를 합리화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는 주자학을 명의 국가 통치의 기본으로 수용하였으므로 주자학은 체제 이데올로기로서 확고한 기반을 굳히게 되었다. 태조가 선포한 유교는 주자학의 교육침을 그대로 따른 것이며 태조의 주변에서 정치에 참여한 인물들 유기, 송규, 송념, 방효유, 유즈추유은 모두 철저한 주자학의 신봉자들이었다. 이리하여明초에는 수도 남경에 국자학을 설치하여 유학을 필수로 교육하고 과거 시험에서도 주자학을 시험 과목으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주자학은 확고한 관학의 위치를 독점하게 되었다. 따라서 명초의 송유를 비판하거나 주자학에 반대하는 일은 성학생식을 모독하는 일로 배척당하였다. 이러한 주자학 일변도의 학문 경향은 성조 영락제 시대에도 계승되었다. 영락제는 주자의 학설에 입각하여 오경대전, 성리대전 신이다천, 영락대전 용러다천과 같은 국가적 대사업을 추진하여 주자학에 의한 사상의 통일을 추진하고 과거 시험도 오로지 이들 책에 의한 해석으로 답을 쓰게 하였다. 그러므로 사상계는 송대를 답습하는 복고주의로 획일화되어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상 기풍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군신의 이의가 절대화되고 사회가 변하여도 주자학의 리만이 강조되었다. 더욱이 팔고문에 의한 과거 시험은 사상의 통제가 심화되어 자유로운 사상을 표현하는 길을 봉쇄당하였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명청하면 우리가 뭐 양명학이니 고중학이니 경세치용이니 공영학이니 이런 것들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명청시대 주요 학문은 그 뭐냐면 주자학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주자학을 공부했고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는 주자학을 필히 공부해야 돼. 그랬는데 왜 교과서나 이런 데에서는 왜 그런 것만 강조하냐? 양명학이나 경세치용이나 이거는 자본주의 맹아론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요 구두에 맞게 딱 떨어져 있는 그 부각된 학문이 이제 때문에 이런 거를 강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징적인 학문이지 그냥 일종의 간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징적인 학문이지 이게 이제 주요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선 후기 때 그 실학이 부각됐다고 해서 실학이 우리가 이제 주작을 지킨 만큼 이게 주요 학문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근대화의 맥락에 맞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각이 된 것뿐이죠. 예. 그래서 명청시대 주요 학문은 앞에서 얘기한 이제 뭐냐면 이 주제학이었다. 그러니까 주제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뭐냐면 이 주제학이라는 자체가 이제 어떤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유학의 한 흐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분위기도 주제학적 분위기야.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의 분위기 아시죠? 예. 그 느낌이 그대로 뭐냐면 명청시대 때 그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런 보증 그 뭐냐 양명학, 경세치용 이런 것들은 이제 특수한 사람들 이제 몇몇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이고 대부분 사회 분위기가 주지학적 분위기였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거냐? 자 여기 보면 여기 유교 도덕이 실생활에 미친 영향 해가지고 이 명나라 때 이제 뭐냐면 그 유교도 여성대 정절 강조하고 다 똑같아요. 조선시대하고 거의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 명나라 때 이제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쭉 있는데 명청시대 때 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도 있는데 이게 일단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 부분은 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거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고 신동기의 내용에서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 양명학 설립 갈증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기 전에 자, 아까 이제 그 명청시대 때 사상의 흐름 같은 걸 좀 보고 좀 설명하고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유학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좀 얘기해 볼게요. 유학. 유교. 원래 유교라는 명칭은 이제 일본 애들이 만든 명칭이고, 원래 이제 중국에서 이제, 유학을 이제 종교할 때 공교라고 하거든요. 공교? 근데 여기서 그냥 유학이라 할게요. 그냥. 예. 종교가 되기 전에 이제 사상 측면에서 얘기한 거니까. 자, 유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자로부터 출발했죠. 공자, 뭐, 맹자, 뭐 순자, 뭐,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요 유학을 원시 유학이라고 해요. 원시 유학. 춘추 전국시대 때 그 유학을. 자, 근데 이제 유학이 이제 좀 발전되면서 이제 발전보다 갈려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크게 이제 보면,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실용적인 유학이 있어요. 실용적인. 실용적인. 자, 이런 실용적인 유학은 이제, 근문학파. 그냥 근문학파가 무슨 시작점이라고 했는데 다양한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제 해석하는 측면에서 이제 얘기한 거야. 이런 거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시용이가 경세적이라고 좀 보시면 경세적. 그러니까 그 시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시대의 어떤 대안이라든지 정책을 제시한 이런 경세적인 성격이 띠고 있다. 그래서 이 근문학파도 넓게 보면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뭐 나름대로 이제 지금의 비판받지만 그 당시에 이제 뭐 참이슬이나 이런 것들 이제 마음대로 받아들여서 제공해 줬잖아요. 그래서 근문학파로 볼 수 있고 명말청초의 경세 치용학파 이런 것들 이제 개형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형도 있고 그 다음에 명말 때 공양학 이런 것도 이제 이런 흐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실증적인 측면에서 실증적인. 음. 그래서 이게 대표 홍고학 그 다음에 그 명말 고중학도 여기에 속하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도덕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자기 마음의 수양 닦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뭐 성리학, 그다음 양명학 이런 것들이 그 흐름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흐름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편의상 이렇게 분류되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뭐냐 실용적, 실증적, 도덕 윤리적 성격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어디가 더 부각되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흐름을 이렇게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성리학에서도 실증적 성격 있고 실용적인 성격 있어요. 경제적 성격도 있고 서로 간에 이제 교환을 하면서 공유하면서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일단 이제 명청시대 때 이제 주요 학문들을 쫙 이렇게 보면 명청시대 때 학문의 왕자는 당연히 앞에서 언급한 어디겠어요? 성리학이죠. 성리학. 주자학이라고 하는. 이게 정확한 주자. 이게 주요 학문이에요. 이게 여기가 주요 학문이고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제야 학문도 있죠. 예. 예전에 명청 시대 때는 이제 그 학자와 관료가 분리돼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관료는 이제 된 사람들은 성리학을 달달 외워가지고 팔공문을 가고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문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학자 되기 그 관료 되기 포기하고 제하에 있어가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양명학이 먼저 등장했고요. 명나라 중기 때. 그리고 양명학과의 주작의 어떤 것들을 비판하면서 경세 치용 사상이 등장했죠. 경세 시용 사상이라고 또 하는. 근데 경세 치용, 경세 시용 사상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두 가지. 자, 이게 하나가 뭐냐면 경세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증적인 측면도 있어요. 예. 자, 요게 이제 두 가지 있는데, 청나라 때 들어오면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문자의 오급도 있고, 말 잘못하면 죽었죠. 그다음에 대규모 편찬 사업도 있었죠. 자, 이런 등등해서 이 경세적 성격이 점점 없어지고 실증적 성격이 살아남게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고중학이 되는 거죠. 고중학. 그래서 요 이제 경세 치용의 이제 고중학의 이제 선구자는 앞에서 얘기한 고현무 같은 사람 있죠. 예. 그래서 요렇게 연결되는데, 이런 명말 총조 때 고현무, 항주의, 왕부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경세 치용적인 사상을 갖고 있지만 경세적 성격과 실증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강의, 권룡, 옹종의 연관에 쭉 이어진 문자의 효과, 대규모 편찬 사업을 통해서 요 경세적 성격은 좀 없어지고 실증적 성격이 살아나면서 고중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19세기 들어가면서 이 당시에 이제 안팎의 위기에 처해져. 뭐 안으로는 농민 반란이 나오고 밖으로는 이제 외세 침입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현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뭐냐 관심을 갖게 돼요. 근데 고중학을 가지고 현실 문제에 대응할 수 없죠. 요거는 현실 문제가 아니라 주로 도구학문이에요. 예. 학문학이란 도구학문.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언어학, 문자학, 금속학, 교감학 이런 학문이기 때문에 현실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대응해서 나타난 그라는 것이 뭐냐면 공양학이죠. 공양학. 그래서 이 공양학은 원래 이제 춘추 공양전을 연구한 학문인데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라졌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청나라 말기 때 부각이 되면서 등장했던 학문이 공양학인데, 자, 이 공양학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위원이라든지 탕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공양학자들이죠. 예, 공자진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중에 이제 공양학을 봤던 캉웨이가 나중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뭘 했어요? 헌법 자강 운동을 펼쳤다. 자강 운동. 자,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공양학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공양학. 요거 나중에 청나라 때 이제 좀 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세치용학파도 그 뭐 독립된 문제는 나왔긴 나왔지. 예전에 한번 나온 것 같아. 예전에 그 사지성당 해갖고 한번 경세치용이 언급됐고요. 그다음 양명학인데 양명학은 두세 번 정도 나왔어요. 은근히 이제 주작보다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명나라 양명학이 사상적인 측면에서. 예. 그래서 이 양명학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예전에 양명학에서 나온 게 뭐냐면 그 왕양명 사상도 있지만 태주학파 있죠. 태주학파. 태주학파, 왕양문 사상을 좀 극단적으로 해석한 이 태주학파가 있었는데, 이 태주학파가 그 이단이었다. 그 중에 이타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타고가 예전 동심설이 이제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양명학 관련된 내용을 봤는데, 우리가 이제 사상사를 전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제 흐름만 좀 보면서 주요 사상만 이제 좀 볼게요. 자세한 내용은 그냥 유튜브 쳐다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양력학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쭉 얘기를 한 건데, 자, 일단은, 양력학 부분을 좀 볼게요. 예. 이거 폈어야 되는데, 안 펴졌네. 예. 아, 제가 예전에 그 아까 말했던 이제 명청시대 때 조세제도 변청 관련된 내용이고, 양명학의 이제 계보를 좀 보겠습니다. 자, 양명학은 그 남송 때 예전에 설명했던 육구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육구연부터 출발하죠. 그리고 이거 왕양명, 왕순이 계승하는데, 요 앞글자를 따서 육왕학이라고 또 해요. 근데 이 왕양명은 이제 그 이유는 학자들이 크게 또 우파와 좌파로 나눠지는데, 우파는 이제 양명 우파는
좀 더 성리학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왕양면의 좌파는 성리학을 완전 멀어서 행동 중심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왕영계가 있고 여기에서 더 나간 게 왕심제 동안 태주학파야. 예. 그래서 태주학파의 특징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신분제를 부정했고 그다음 욕망을 인정했다. 이런 것들이고 이 태주학파들의 계보가 쭉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극단적, 그러니까 극단 중의 극단이 뭐냐면 이타고죠. 이타고. 이타고의 이제 동심설이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7차 아니 7차 한다. 강자중국사에 그 관련된 내용이 쭉 있거든요. 어. 그래서 강자중국사 보시면 그 뭐냐면 왕양면의 사상 관련된 내용이 쭉 이제 설명해 놓고 그다음에 그 사유설, 사무설 논쟁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하심은 나연방 사상도 있고 이타고 사상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그것까지 다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제 보고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양명학이 등장했냐? 일단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성리학의 교조와 유학의 형식화 되면서 이 유교가 간악하면 주저하게 된 비판이 금지됐죠. 역성령도 부정하고 그리고 탈고음이 제정돼서 황제권의 밀착 그에 대한 반발들이 있었고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 이갑제 중심의 어떤 황중 질서가 붕괴되면서 형식화된 주자의 정리론. 그러니까 주자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계층이 형성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회적 변동, 계층 형상, 이동 형상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양명의 양지설 같은 것들, 양명의 양지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양지를 타고날 수 있고, 계급에 상관없이 다 성인군주가 될 수 있다는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이제 사회적인 변동, 계층의 변동,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전후의 지위 상승. 예전에 주복의 상하관계였는데 행적인 장유유서, 평등관계로 바뀌었고 상품화폐 경제 발달, 상인계층의 성장 이런 것들인데 특히 이 상인계층의 성장이 또 양명하고 연결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왕양명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학자면서 관료기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태주학파로 넘어가잖아요. 이 태주학파로 넘어가면 요 출신 중에 상당수가 뭐냐면 상인 출신이 많아. 상인 출신, 강남 출신이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과 좀 연결돼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왕양명의 사상 관련된 내용을 좀 볼 텐데, 자, 요걸 이제 제가 요 밑에 내용이 쭉 있거든요. 근데 요걸 가지고 다 설명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왕양명의 사상을 좀 보고 나서 설명하고 나서 이제 강독을 하면 좀 했고, 요걸 이제 제가 잠깐 이렇게 이제 좀 보겠습니다. 아, 네. 요걸 좀 보기는 좀 그런데, 음, 자, 일단은 이 요약을 좀 하고 나서 좀 할게요. 잠깐만요. 이걸 제가, 이거, 아, 요거를 설명하면 겠다. 네, 여기서 이제 설명할게요. 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요걸로 설명하는 게 낫고. 예. 깊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그 중요한 내용만 파악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너무 깊게 나가면 임용 시험의 범위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얘는 좀 이런 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왕양명의 사상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심직리, 지행합일, 치양지, 요게는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양명 사상의 핵심은 모든 진리는 내 마음속에 있고 심즉리, 참된 납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진다. 지행합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주류 학문이었던 주자학이 진리는 책이나 세상 만물 등 외부에 있다고 본 것과 달리 인간의 주체적인 마음과 실천을 매우 강조한 새로운 생각이었습니다. 자, 왕양명 사상의 세 가지 핵심 키워드. 왕양명의 사상은 다음 세 가지 개념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1. 심증리. 마음이 곧 진리다. 이것이 왕양명 사상의 출발점입니다. 뜻笑. 충동과 같은 모든 도덕적 원리는 책이나 세상 같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내 마음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시, 길에 쓰러진 아이를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어 도와주고 싶어지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책에서 배우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선천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양명은 바로 이 마음 자체가 진리의 원천이라고 보았습니다. 주자학과의 차이. 주자학은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 만물을 탐구해야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본 반면 성증리, 왕양명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 지행합일, 지행의. 댕과 행동은 하나다. 심증리가 이론이라면 지행합일은 그 실천 방법입니다. 뜻, 참된 도과 행동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진정으로 안다면 즉시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사실 모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시, 효도에 대한 책을 100권 읽어서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행동을 할 때 비로소 효를 아는 것입니다. 수영하는 법을 책으로 배우기만 한 사람은 수영을 아는 게 아닙니다. 물에 들어가 팔다리를 저어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을 해야만 수영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답은 행동의 시작이고 행동은 잠의 완성입니다. 과실천의 일치를 강조한 것입니다. 3. 치양, 치양지. 내 안의 양지를 실현하라. 심증리와 지행합의를 연결하는 최종 목표입니다. 양지란 우리 마음속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옳고 그름을 아는 선천적인 도덕적 직관을 말합니다. 일종의 맑은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란, 이르게 한다.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뜻으로 양지를 모든 일에서 남김없이 발휘하고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뜻, 결국 왕양명 사상의 목표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내 안의 양지를 꺼내어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약, 결론적으로 왕양명은 모든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완벽한 진리와 양심주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일상생활 속에서 그 양심에 따라 한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하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주체성과 실천을 강조한 매우 강력하고 긍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명하고 한번 개관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명학도 이게 좀 자세히 좀 알 필요가 있는 분들은 제가 그거 관련돼서 이제 자료들 좀 강자중국사나 이런 내용들 이제 해가지고 좀 해서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심화강도요. 자, 여기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신동계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송대의 발달한 주자학은 주자의 이기 이웃론, 즉 성직론을 포괄하면서 사상적으로 완성됐다. 자, 양령 이에 반대해서 이기 이론을 바탕으로 심증리설을 이제 내세우면서 심이 인간의 주체고 인간과 사회 우주의 주인이다. 이렇게 있죠. 참고로 양령학 같은 경우에는 니와 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니와 기는 뭐냐면 마음의 한 작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성리학에 비해서 뭐냐면 니와 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 뭐가 중요하냐? 마음속에 있는 양지가 중요한 거야. 양지. 그 양지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상태를 양지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양지했는데 이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주어진 거예요.
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게 사상적 기원을 따지면 맹자의 그 성선설 있죠. 선선설. 그것도 이제 여기에서 양지가 나왔죠. 추궁지시 뭐 이렇게 있는 데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주저하고부터 지행합일과 치양지설을 독출한 양명학은 그 뭐냐면 명대에 침체된 사상계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게 무슨 주작에서부터 지행합일과 치양지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주작하고 이제 별개죠. 주작은 거꾸로인데 지행합의라냐 선지 후행이 아니에요. 근데 요건 잘 모르겠지만 자 치양지라는 건 앞에 설명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양지 타고난 그 양지를 올려 있는데 이 양지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속에 물들다 보면 때가 끼잖아. 그러니까 이 때를 낀 그것을 때를 이제 뭐냐면 벗겨내서 양지에 도달하는 거. 내 마음속에 올려 타고나는 양지에 도달하는 걸 치양지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러니까 이 양지라는 거는 배워서 익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행동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행동하면서 그 내 원래 양지에 있는 내용을 깨닫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지행합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 뭐냐면 알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면서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연애를 이제 하는데 연애를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면서 깨닫는 거죠. 예. 그래서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행동에서 배우는 게 이 뭐냐면 지행합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뭘 이렇게 다단다 원래 가지고 있는 양지를 깨닫는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명학을 창시한 왕수인은 명중기의 절강사에 출생한 후 가괴학교에서 관료생활을 했다. 그는 학자이고 시인이면서 무공에 뛰어난 이제 군량가였고요. 군락가였고 이 사람이 또 반란도 진압했어요. 예, 또 위대한 철학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이제 정권을 쥐고 있던 한간 유군으로부터 무도한 정치에 반대 운동했다가 기주성 산악지대에 유배를 했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어 그 용장의 오라는 상당히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사상의 어떤 그 성립 계기가 됐던 깨달음을 얻었죠. 이 깨달음을. 예. 그래서 이 용장의 오라고 하는데, 자, 이 용장의 오가 상당히 중요해요. 양명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예. 이게 건물 취지를 다르게 해석하게 이제 되거든요. 성리학, 예, 건물 취지를. 자,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용장의 오해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 텍스트 선택이 좀 안 되네, 이거는. 텍스트 복사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장의 오해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제시된 내용은 왕양명의 사상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순간인 용장오도 우다어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자학의 핵심 방법론인 경물치지를 비판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심증리 사상을 확립하게 된 깨달음의 경험입니다. 내용 상세 설명. 용장에서의 깨달음 제시된 글의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생애. 왕양명은 1499년 28세의 나이로 진사시험에 합격한 엘리트 관료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주자학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양과 고난. 1506년 그는 당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환관 유근을 비판하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당시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던 변방인 귀족 용장으로 기양을 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극심한 생활고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삶과 죽음, 그리고 성인의 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결정적 깨달음. 기양살이를 하던 어느 날 밤, 그는 문득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제시된 글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Open quote. 성인의 도가 나의 본성에 스스로 온전히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따로 외부의 사물에서 이 치의를 구하는 것은 잘못이었구나. 심증리, 심전리 사상의 확립. 이 깨달음을 통해 그는 진리는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내 마음 안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다는 심증리 사상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는 외부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 탐구해야 한다는 주자의 경물치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용장의 오해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할게요. 왕양명이 거기 기양을 갔는데 주자가 예전에 대나무를 쭉 보면서 그 대나무의 이치를 깨달았고 내마 그 속을 통해서 그 자기의 이치도 이제 내 마음속에 이제 이치도 깨달았다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주자의 방식을 따랐어요. 원래 이 사람이 처음에 주자학자였어요. 그래서 쭉 하루 종일 대나무만 봤어. 근데 대나무를 보다가 무슨 아무래도 대나무는 이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순간 깨달은 게 뭐냐? 아, 대나무 속에서 그 이치가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네가 있구나. 내 마음 속에. 그러면서 심직리를 이제 뭐냐면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대학 원본에 있는 건물 지지를 주자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그 밑에 있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주자하고 이제 왕양명의 건물 지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교경에 대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대학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텐데 예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경에 보면 크게 예경이 예기, 주례, 의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예기에 보면 대학편이 있어. 그래서 이걸 원래 오리지널 대학편의 고본 대학이라고 해요. 그걸 나중에 이제 주자가 따로 떼서 해석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사서집주 중에 대학이 있잖아요. 이건 주자가 이제 해석한 그 대학이고, 그래서 이 대학의 여러 구조 중에 견물치지라는 구조가 있는데 주자는 이 견물치지를 어떻게 해석하냐? 격이라는 것은 이제 이르다라고 이제 해석해요. 그리고 물은 뭐냐면 외부의 모든 사물을 읽는 거야. 왜냐하면 주작에 보면 모든 사물 속에 네가 내재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제 주작에서 이제 주자가 그 대나무를 보고 대나무의 그 외부에 있는 니를 보고 깨달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니를 이렇게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외부의 니를 통해서 내부의 니를 깨닫는 이런 방식이 이제 견물치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 보면 외부의 지식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원래 가지고 있는 니를 깨닫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먼저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지후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자, 이에 대한 왕양명은 이 격이라는 걸 다가가다, 이르다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바로잡다고 해서. 뭘 바로잡냐? 그 내 마음속에 이 물이 이제 그 바로잡는 대상인데, 내 마음의 생각, 의지, 일.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 같은 걸 바로잡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타고나는 게 양지가 있는데, 이 양지가 이제 세상 살다 보면 때가 끼어가지고 잘 발현을 못 하잖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양지가 그 뭐냐, 나타난 곳 있잖아. 요게 이제 있는데, 이걸 바로잡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만약에 촌지를 받았어. 학부모부터. 학부모 받았는데, 대부분 이제 세상에 이제 그 때를 뛴 사람들은 그냥 덕석 받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세 살 때가 끼더라도 그 안에 조금이라도 내태거나 이제 반응, 그 양지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갈등하겠죠. 양지에서는 계속 이게 뭐냐면 받지 마라. 근데 욕심 그 때 양지를 둘러싼 때에서는 야 받아 받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조금이나 나타나고 있는 이 양지를 바로잡아서 때를 없애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건물치지야. 예.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일어난 불순한 생각을 이 조금 남아 있는 양지를 통해서 바로잡고 곧바로 이걸 이제 때를 걷어내서 원래 타고난 양지에 도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인제 있죠. 자 그래서 요렇다 보니까 이제 내 마음속에 때를 걷어내고 내 마음속에 원래 타고난 것을 알다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지행합일 이걸 취향지 이런 식의 이제 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견물치지라는 것을 정리해서 말하면 주자는 외부의 니를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의 니를 깨닫는 객관적 유심주의. 그러니까 선지후행이 되는 거고 자 왕양면 같은 경우에는 그 내 마음속의 때가 그 양지를 뭐냐면 때를 걷어내서 바로잡고 드러내는 행위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외부부터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어서 하기 때문에 취향지 그다음에 지행합일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지지에 대해서 똑같은 건물지에서 주장과 방향명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좀 볼게요. 자, 왕수인은 청년 시절부터 연연한 주작 신공자로 성인의 경기를 배워 서 도달할 수 있다고 이상주에 몰두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주작을 말한 건물 지지에 대한 깊은 의문을 이제 갖게 되면서 아까 용장이 오죠. 똑같이 했다가 깨달음 못 얻었잖아. 자, 육군에 심하게 이제 기울이게 되면서 이게 심증리가 되었다. 자, 그래서 주작과 양명한 진리 깨닫는 방법에서 큰 차이가 보인다. 즉, 주작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와 수양을 깨달음을 얻은 건물치자면 아까 전에 그 비교표 있죠? 요걸 이제 참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요. 예. 그래서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양명은 정시에 집중해 한순간 깨달은 거야.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깨닫는 거지. 예. 양지의 그 때를 벗어나서 용말 벗어서 양지에 둘러서 용말 벗어나서 이 한순간에 참선을 통해서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냐면 양명학도 선종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는 걸 드러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 이게 되게 중요해. 자 주제학이 태극과 무극의 이론을 근본에 두고 독서에 의한 이지적인 성인의 길을 탐구했지만 양명학은 태극이로부터 인간의 윤리학이 나와 있지 않다고 봤다. 인간의 주체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이는 절대선이고 여기는 양지에 담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의 본래의 이제 모습이 절대선으로 양지로 돌아가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게 망향명의 심지입니다. 자, 이들의 심의 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양지를 충분히 활동시켜 치양지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치라는 건 원래 가지고 있는 양지에 도달하다. 내 마음속에 때를 없애고 욕심 없애고 양지에 도달하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는 지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하는 지혜라며 요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그 연애를 채고 있는 게 아니라 하면서 깨닫는 거지. 그런 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망향명이 도달한 새로운 사상은 종래 유교 사상의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책을 읽는 것만이 한 게 아니고 올바른 학문은 자기 안에 있는 니를 싫어하는 이건 네가 잘못해 양지를 싫어하는 거야.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왕양명의 양명학은 니니 이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마음의 작용의 한 부분이야. 주장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냐? 양지가 중요해. 그래서 강자야 지금까지 문헌주의에 반대하여 기존의 권위에 비판적 자세를 취했다. 특히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욕망을 없애는 것이 절대적 조건이며 욕망을 버리고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양지가 이제 이렇게 열려 있는데 이 욕망, 욕심 때문에 이 양지가 잘 발현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지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건물치지나 치양지 같은 이제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태조학파하고 좀 다른 경우인데 태조학파는 욕망조차도 천이다 하면서 그냥 인정했잖아. 근데 아직까지 왕양명 단계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왕양명은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주작자이기 때문에 주작을 있다가 양명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약간 이제 주작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있어요. 욕망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왕양명의 이제 이후에 그 좌파, 우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그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강자중국사에는 자세히 설명되는데 여기는 빠져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요거 외에도 제가 설명 안 했지. 양명학과 그 저기 그 왕양면 사상하고 주자 사상의 차이점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이제 다 뺐습니다. 제가 필요 없어 갖고 좌파와 우파 내용이 있어요. 요게 이제 그 있는데 좌파는 양지설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학습을 경시하면서 인육도 천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우파는 지나친 행동주의를 이제 경외하면서 수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자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사고의 해석 차이를 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게 강자 중국사에 있어요. 그냥 참고 삼아 이제 좀 보시라고 이제 얘기는 해드릴게요. 예, 이거 좀 해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얘가 이걸 설명을 제대로 할 줄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자, 좌파, 우파의 차이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57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번호 57번이에요. 자, 요게 이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일단 이제 뭐 그냥 이해 차원에서 일단 좌파 우파가 어떤 식으로 이제 차이가 있는지 이걸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강자 중국사에 있지만 일단은 우리는 그냥 배경지식을 쌓는 차원에서 좀 보기도 하죠. 이거를 볼게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좀 보겠습니다. 얘는 그대로 알려달라 했더니 왜 잠깐만 다시 할게요. 이걸 왜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요약을 하나? 아, 얘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 챗GPT가. 그때도 대방이 제시해달라니까 자기 나름대로 요약을 해버리네.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좀 볼게요. 이게 급진 좌파가 왕용계 사상이고 정성사인데 이게 요약인데 일단 보겠습니다. 관련 원문 사료. 이 용장호도의 순간은 왕양명의 제자들이 기록한 그의 연포에 아, 잠깐만요. 요걸 밑에 걸 약간 잡느라고. 네, 요청하신 내용을 그대로 대화방에 제시해 드립니다. 왕양명 사상의 핵심과 제자들의 고민 먼저. 스승인 왕양명의 핵심 사상은 내 마음이 곧 진리이니 심즉니 내 안에 착한 마음 양지울 꺼내 그대로 실천하라 치양 지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메시지였죠. 그런데 왕양명이 세상을 떠난 후 제자들은 이 가르침을 두고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특히 왕양명이 말년에 남긴 사구교라는 네 줄짜리 가르침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오픈 쿼트. 사구교. 선산도 없고 의도 없는 것은 마음의 본래 모습 본체이요. 선과 악이 생겨나는 것은 생각이 움직이기 때문이요.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우리 안에 착한 마음 양지이요.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공부 경물이니라. Close quote. 이 가르침은 우리 마음은 본래 선악이 없는 맑은 거울과 같지만 1번 생각이 떠오르면서 먼지가 앉기 시작하고 2번 우리 안의 양심은 그 먼지를 알아채며 3번 양심에 따라 먼지를 닦아내는 것이 진짜 공부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먼지를 닦는 공부를 얼마나 중요하게 볼 것인가를 두고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제자들의 두 가지 해석, 좌파 vs 우파. 급진파, 좌파, 깨달음이 전부야. 핵심 주장,
1번이 제일 중요해.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은 선도 악도 없는 완벽한 상태야. 그러니 선악을 따지고 노력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 본질을 모르는 거야. 비유. 이들은 마치 너는 이미 부처다라고 말하는 선불교 스님들과 비슷했습니다. 굳이 힘들여 공부하고 수양할 필요 없이 내 마음이 본래 완벽하다는 것을 확 깨닫는 것. 도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징. 사구교는 초보자들을 위한 설명일 뿐 진짜 경지에 이르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학문이나 정해진 규칙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내 마음이 곧 진리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며 자유분방하고 파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파. 공부는 꾸준히 해야 해. 핵심 주장. 1번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우리는 2, 3, 4번을 잊으면 안 돼. 마음이 본래 깨끗해도 현실에선 나쁜 생각이 계속 일어나잖아. 그러니 꾸준히 노력해서 마음을 닦아야 해. 비들은 거울이 본래 맑다는 건 알지만 매일 먼지가 앉으니 매일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범생과 같았습니다.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그 깨달음을 지키기 위한 꾸준한 공부와 수양, 진슈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특징. 사구교는 초보자부터 고수까지 모가 따라야 할 중요하다란 원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좌파의 급진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전통적인 유학의 수양 방법을 강조하여 주자학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요약, 구분 급진파, 좌파, 온건파, 우파, 대표 인물, 왕용계, 핵심 키워드, 깨달음, 공부, 꾸준한 사구교 해석, 초보자를 위한 수단 권법, 모두를 위한 절대 원칙, 정론, 파격적, 자유분방 온건적, 수양 강조, 비유, 너는 이미 완벽해. 완벽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여기 좌파, 우파의 차이점을 한번 간단히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이제 그럼 되게 보겠습니다. 좌파 중에 이제 태주학파라는 사람도 있어요. 태주학파.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죠. 태주학파의 특징은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이제 신분제를 부정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인육도 천리다. 그래서 인육도 천리라는 거는 그 앞에 제 왕양명보다 더 나갔죠. 예. 이 왕양만 적어도 인욕은 배격의 대상이고 인욕을 배경해야지 육만이 보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양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인욕이 곧 천리고 양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좌파에 속한 인물들로 저 강자중 국사에 쭉 언급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정리는 좀 해놨어요. 태조학파 관련된 내용들, 이 특징들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왕신제부터 이제 태조학파의 시조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상농, 하심은, 신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나연방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이거 있구나 넘어가시면 되고 중요한 게 이제 이타고라는 사람이죠. 이타고. 예. 그래서 이타고가 상당히 중요해. 이 사람이 예전에 시험을 내갖고 태주 학파하면 이타고야. 그냥. 그리고 이타고 때문에 이타고가 좀 시대에 좀 앞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부터 욕을 얻어먹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시대에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감옥소에 이제 갇혀서 이제 죽게 됐죠. 자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유명하고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이제 경세 시용 사상도 이런 이타오 같이 이제 너무 양명학 좌파처럼 이제 이타오처럼 너무 선이 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부각이 되니까 이 경세치용에도 이거 양명을 비판하면서 이제 경세치용이 나온 배경이 되기도 하거든요. 요거 관련돼서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타고 사상을 한번 이게 보기 전에 이 그가 생각한 동심설과 도덕관 관련된 내용을 좀 약간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제시된 내용은 명나라 말기의 급진적 사상가 이타고, 리조명 이지의 핵심 철학인 동심설과 인간의 욕망에 대한 긍정적인 도덕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양명의 사상을 계승했지만 이를 더욱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 당시 사회의 모든 권위와 위선을 비판한 인물입니다. 내용 상세 설명 1. 동심설 거짓 없는 어린아이의 마음 이타고 사상의 출발점이자 핵심입니다. 동심이란 그가 말하는 동심은 단순히 어린아이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거짓과 가식이 없는 순수하고 참된 마음의 본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최초의 마음 본심입니다. 동심은 어떻게 사라지는가? 이타고는 사람이 자라면서 외부로부터 지식을 주입받고 도덕 규범을 배우면서 이 순수한 동심을 잃어버린다고 보았습니다. 즉, 성인이 되기 위해 배우는 학문과 도덕이 오히려 인간 본연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족쇄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급진적 주장, 그는 공자나 맹자의 가르침 역시 후천적으로 주입된 지식일 뿐이며 진정한 성인 성현은 이러한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동심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나온 것처럼 주색과 광태, 술과 여자에 빠지고 미친 듯한 행동을 부려도 그 마음에 거짓이 없다면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문화관, 이런 관점에서 그는 사대부들이 신성시하던 유교 경전보다 민중의 진솔한 감정이 담긴 소설 수호전환이나 희곡 서상지가 동심의 발현이므로 더 위대한 문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 도덕관. 인간 욕망에 대한 전적인 긍정 동심설은 그의 도덕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사욕, 수욕은 인간의 본심. 당시 주자학에서는 인간의 사사로운 욕망, 사욕 제거해야 할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타고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욕이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연스러운 마음이며 욕망이 없다면 인간의 마음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선에 대한 비판. 그는 입으로는 도덕과 인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당시 사대부들의 위선을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차라리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거짓된 도덕군자보다 훨씬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지 자, 그래서 이 관련 사료들 좀 볼게요. 이타고가 이제 쓴 책 중에 분서와 장서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바탕으로 이제 얘가 제시한 것 같은데, 자, 이 분서에 이제 보면 동심서의 핵심 내용이 있거든요. 동심이라는 것은 거짓이 순수한 참이며 철저한 생각의 동심이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그 양질의 동심이라는 어린 마음. 그러니까 일단 어린이 마음이라는 것은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원래부터 회복해야 되는데 왜 동심이 이렇냐? 앞에서 말한 쓸데없는 그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익혔기 때문에 동심이 잃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되게 처음엔 견문이 이목을 통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이제 감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책도 읽고 뭐 여러 가지 보고 느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원래 타고난 동심을 잃게 되는 그 원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그 동심설 아까 이제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예전엔 어릴 때 마음으로 돌아 태어날 때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동심만 있으면 내가 술을 먹고 막 나와도 내가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은 앞에 이제 왕양명이나 뭐 주자나 다 욕망을 부정하잖아요. 근데 태백과 들면서 욕망을 부정을 인정을 하게 되죠. 욕망도 뭐냐면 천리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죠.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도 바로 일륜이 물리고 옷을 입고 밥 먹는 걸 제하면 일륜도 물리가 없다. 사소한 마음이 없다면 꼭 마음 자체가 없는데 어떡하냐. 우리가 어떤 걸 보고 느끼잖아. 느끼고 욕망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 욕망 느끼는 것 자체가 없으면 마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위선을 떠는 것보다는 그걸 솔직히 인정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욕망을 발산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도덕관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관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욕망을 인정하면서 서로 간에 인제 뭐냐면 침해하지 않은 부분에서 자유롭게 표출하는 새로운 도덕관을 제시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인정했다.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 사료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동심설 그다음에 사역 근진록 관련된 내용을 좀 나중에 같이 인제 보시고 기출 문제 풀 때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요. 인제 여기 보면 한의중에 있는 내용을 이제 좀 읽어 볼게요. 자, 그래서 좌파에서 왕공 같은 서민 사상에 출연돼서 인육도 천리라고 주장하면서 형식화된 이 주제학적 도덕성, 허위성을 강력하게 공격했고 양력 좌파는 이 사람이 인제 그 이타고라고 또 부르죠. 이지에 의해서 후천적 지식이나 도덕 이전의 자아를 도덕 동심이라고 강조했다. 후천적 지식이나 도덕 이전의 자아를 동심이라고 했는데 이거 후천적 지식은 아니에요. 이거 잘못 설명했네. 뺏기다 보니 요약도 좀 잘하지. 도덕 이전에 그 자아를 동심해. 이거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동심이 파괴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오히려 지식을 많이 익히면서 요거는 잘못된 거야. 근데 이는 이제는 양지만 있으면 주색 강태를 불러도 어릴 때 이게 타고날 때부터 있은 양지만 있으면 주색 강태만 불러도 성인군자가 된다. 이게 이제 자신의 욕망을 이제 드러내는 거잖아요. 욕구를.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위선이 아니지 않냐. 기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뭐 남한테 피해만 이렇게 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양지 안에 아침에 욕망도 같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성인군자가 됐는데도 지장이 없다고 그거는 하여 맹렬한 비판을 받아 옥에서 이제 수감을 자살했다. 자, 이지의 주장은 권위주의적 사대 의식을 해서 본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상이고 신학의 행위라고 했다. 그러니까 망향령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는 학자들도 여기는 너무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비판을 받았고 경세치용학사도 이제 비판했죠. 경세치용 사상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비판을 했던 것 중에 뭐냐면 요거예요. 양명학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에 따라서 나홍성 등 양명학 우파는 좌파의 지나친 행동주의를 반석 비판하면서 양명의 양지설을 종호하되 수양을 위협성 강력 주자학적으로 접근했다. 자, 이와 같이 양명학은 방대한 고전 해석을 통해 박학을 존중한 정통 유학과 달리 많은 지식보다는 간단 명료한 정직함, 내 마음의 양지를 깨닫는 거니까 중시했고 성인이 되는 것은 박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바로 내세우는 데 있다. 견물치지학 같이 의미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명학은 유교적 권위에 대해서 서슴없이 비판을 가하고 평등주의, 자유주의 주장하면서 욕망을 긍정하고 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단과 욕망인데 욕망을 긍정한 건 태주학파 쪽이에요. 예, 태주학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양명학 관련된 내용을 동계 기준에 한번 설명했고 요 관련된 내용이 또 어디에 있냐면 고중학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죠. 여기 어 여기 보면 어디야 이게? 그 한의중에 있거든요. 근데 한의중에는 그 앞에 이제 했던 내용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요건 한번 읽는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할게요. 예.